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다양한 차량들을 탑승해 볼 수 있는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SUV, 슈퍼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등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이 용인 서킷에서 시승을 해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핸들링 코스부터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포르쉐 타이칸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터보 S 모델을 탔고요. 이게 내연기관 기준으로 950마력이 넘는 초고마력의 전기차입니다. 제일 앞에서는 지금 인스트럭터 분께서 길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 용인 AMG 서킷을 벤츠 차량으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포르쉐 차량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900마력이 넘는 고마력 차량으로 이렇게 서킷으로 오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자, 여기서 가속을 쭉 누르면서 이렇게 꽃갈로 길 안내를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지금 노멀 모드로 타이칸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회했을 때 코너링에서의 이 자세 제어 능력이 상당히 출중합니다. 역시 스포츠카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그런지 컴포트하면서도 이렇게 스포츠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와! 야,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 피드백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타이칸은 전기차긴 하지만 물리적인 트랜스미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니면 인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는 건지 몰라도 방금 약간의 변속 충격이 탁 오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타이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차를 교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6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마력은 65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방금 제가 시승했던 전기차인 타이칸에 비하면 마력대는 낮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이 6기통의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600마력이 넘는다. 이거는 진짜 완전 재밌는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부터 저의 심장박동이 두근두근 됩니다. 야, 근데 확실히 승차감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데일리 겸용으로 만든 스포츠카냐 아니면 그냥 이제 태생이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카냐에 대해서 야, 이거 미쳤어. 이거 미쳤는데 이거? 와, 타이칸하고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야, 근데 운전의 재미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911이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고, 야, 노면의 추동성부터가 다르네요. 추동성부터가 다르고, 시트 포지션이며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정말 화끈합니다. 화끈함에 가장 가까워요. 와, 오, 야, 미쳤다. 자, 이제 슬라롬 코스입니다. 슬라롬 코스에서는 앞차의 궤적을 최대한 카피해주세요. 앞차의 궤적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우와! 야, 방금 변속되는 거 들으셨어요? 역시 PDK는 전 세계적으로 칭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와! 방금 지금 코너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야, 이랬을 때 진짜 너무 재밌네요. 방금 제가 타이칸 탔을 때 이렇게 찐텐이 안 나왔거든요? 물론 타이칸이 재미가 없지 않아요. 재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911은 다르네요. 와, 야, 방금 약간 휠슬립이 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친듯이 빠르게 잡아줘요. 와, 이 반응 속도 뭐야 이게? 와, 미쳤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와, 아니 이래서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911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구나. 와,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와, 근데 이 용인 AMG 서킷은 약간 아쉬운 점이 직선 코스가 길지가 않아요. 직선 코스가 거의 없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코스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직발을 조금 느끼고 싶은데 그런 코스가 없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 그나마 약간의 직선 코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지금 거의 풀브레이킹 했거든요. 이 차량이 650마력이 넘기 때문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 제동되는 능력도 상당히 출중합니다. 너무 재밌고, 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차예요. 제가 타봤었던 차 중에서 가장 재밌어요.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탔었던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 더 재밌습니다. 더
더 재밌어요 911이. 근데 저는 사실 이 911을 타기 전에 제가 911이라는 차량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운전이. 그래서 내가 좀 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차가 운전자를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911 터보 S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GTS RS를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핸들링 코스에서는 마지막으로 911 GTS RS입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 출시되지도 않은 차량이거든요. 거의 뭐 911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너무 익사이팅, 너무 흥분되었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니까 방금 탔었던 터보 S랑 또 달라요. 이야, 진짜 어쩜 이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와. 그리고 차가 이게 더 달린 장치가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속될 때의 느낌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제원표를 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아마 공차 중량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TS가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코너 구간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핸들링이 기가 막힙니다. 핸들링은 방금 탔었던 터보 S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달렸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지금. 와, 지금 스포츠 모드이고요. 오. 야, 근데 이 스포츠 모드는 진짜 야 미쳤다. 변속되는 충격이랑 타이밍이. 와, 야,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다. 근데 이 차량이 마력대가 600마력대라고 하거든요. 방금 탔었던 터보 S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세팅들이 좀 더 모터스포츠에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가속될 때 느낌이, 와. 야, 이거 진짜, 와, 정말 재밌네요. 야, 다운시프트 되는 거, 이거, 야,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다시 또 업시프트 쭉 가면서, 와, 야, PDK 변속 능력 미쳤다! 근데 이게 미드십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가속될 때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또 이제 고RPM을 사용할 때 이 감성이, 야, 감성이 진짜, 야, FR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프론트 엔진, 리어 구동력, 여기서 흉내낼 수가 없는 가속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방금 이 GTS RS 차량을 차두년님께서 타셨는데 한마디 소감이, 아, 홍식님 저 스트레스 풀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아, 진짜 저 GTS RS는 진짜 너무 재밌고 트랙 주행에 최적화가 된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력 순으로만 따지자면 타이칸이 1등이어야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트랙 중에 가장 원활하고 트랙 주행에 가장 적합한 차량은 마지막에 탔었던 GT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차량을 타게 될지 굉장히 설레네요. 그럼 다음 트랙으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이번에는 세이프티 하면서도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3, 2, 1, two, go! 여기서 약간 속도를 줄여줘야 되더라고요. Keep it. And then Johnny. 천천히. And 가속. 가속. Straight. And brake. 브레이크. Good job. 자, 이제 드디어 런치 컨트롤 위해서 왼발로 브레이킹을 누르고 스포츠 플러스 엑셀을 동시에 끝까지 밟은 다음에 그러면 런치 컨트롤 액티브. 브레이크만 떼주세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만 떼겠습니다. 고! 더 브레이킹. 잘하셨어요. 이야! 지금 제 영혼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와, 사실 공도에서 이렇게 런치 컨트롤이라든지 제로백을 제대로 테스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트랙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제로백이 2초대인 차량을 이렇게 트랙에서 마음껏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행복하네요. 즐겁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내연기관으로 런치 컨트롤을 하는 거랑 전기차로 런치 컨트롤을 하는 거랑 그냥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제가 놀이기구도 잘 타고 뭐 슈퍼카 등등도 잘 타긴 하지만 이렇게 고성능의 전기차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카이엔 터보, 또 일반 모델이 아닌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가솔린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 핸들링 2 코스에서는 SUV 라인업으로 가는데, 오, 이렇게 첫 스타트 될 때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있네요. 확실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 이렇게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핸들링 2 코스 같은 경우는 SUV 라인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너무 높아요, 차가. 차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엔으로 지금 이 코스를 달리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저희가 가속하면 똑같이 따라서 가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직선 풀 가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풀 가속 구간에서는 역시나 아까 처음에 탔었던 이 미드십 기반의 차량들하고는 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뭐라 그럴까, 되게 데일리한 느낌이 더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코너 구간을 가는데 코너 탈축 능력이라든지 그립력이라든지 차체 자세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게중심이 조금 더 높고 약간 더 하체가 컴포트할 뿐이에요. 오, 성능은 그래도 서킷을 탈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은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노멀 모드라서 그런지 좀 하체가 뭔가 나긋나긋해요. 나긋나긋해서 뭔가 트랙 주행하고 그렇게 찰떡인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잘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뭔가 완벽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큰 회전 구간 가고 있고요. 큰 회전 구간에서 자, 이렇게 코너를 탈출하고, 와, 야, 근데 코너 탈출하는 능력이 카이엔이 되게 좋네요. 이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준대형 SUV이고 이렇게 높은 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야, 근데 코너를 탈출하고 나서 이제 급 가속을 할 때 확실히 아까 탔었던 911 라인업에 비해서는 좀 뭔가 여유로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현재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포스가 살짝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게 화면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 전고가 살짝 낮아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1000렙을 돌았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운전의 시야는 좀 많이 높은 편에 속해요. 이 정도 높이로 서킷을 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 이제 슬라롬 코스를 앞에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 차가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일 때 얼마나 다른지, 근데 조금 달라요. 아까 노멀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코너를 탈출을 했습니다. 좀 다르네요, 이게. 와, 확실히 이렇게 극한 주행을 해야지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를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무게중심이 조금 높은 SUV로 탑승을 했을 때 911처럼 미드십 기반의 차량들과 특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의 SUV로 우리가 서킷을 달린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포르쉐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서킷을 달릴 수 있는 차가 많지가 않는데, 포르쉐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모터 스포츠에서 좀 이런 노련한 노하우들이 많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SUV도 서킷을 달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핸들링 2 코스는 SUV 라인업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형 파나메라 4에 탑승을 했습니다. 4기 때문에 4륜 구동으로 갈 거고요. 확실히 이 방금 전까지 제가 카이엔을 탔잖아요. 카이엔을 타다가 파나메라를 타니까 아무래도 세단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파나메라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딱 주행하자마자 이 프리 액티브 시트 벨트가 저를 쫙 감싸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수입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노멀 모드로 달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 편안한데요? 너무 데일리카, 패밀리카에 가까워요. 이게 지금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컴포트한 느낌이 크게 들립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뭐라 그럴까, 다소 감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한 코너를 지나갔을 때는 그렇게 자세가 약간 조금 서킷 주행가는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좀 더 운전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직진 코스 진입을 했고요. 직진 코스 쭉 가다가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싹 밟고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요랬을 때, 이렇게 극명한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좀 제가 많이 쏠리죠. 그리고 실제로도 차가 롤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 사람이 탑승객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세팅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노멀해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세팅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쫀쫀해졌어요. 포르쉐 브랜드들은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량의 특성이 많이 바뀌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좀 좋은 차의 선정 기준이 되게 많긴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별로 차량의 성향이 좀 극명하게 달라지면 보통은 좀 괜찮은 차라고 제가 나누는데 슬라롬 코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되게 정신이 없죠. 서킷 오면 원래 정신이 없어요. 자, 다시 또 직진 코스. 여기서 풀 가속입니다. 풀 가속 쭉 했을 때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면서도 되게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방금 또 제가 코너 가기 직전까지 170까지 밟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제가 170을 밟았지만 170까지 밟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과하게 달렸다는 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또 이렇게 고도차가 높은 코너 구간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차가 잘 싹 따라와주고 있죠. 특히나 파나메라처럼 휠베이스가 긴 모델들은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 좀 깊으면 깊을수록 탈출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 스플 모드로 바꿨을 때 마치 스포티한 차량을 탄 것처럼 코너 구간에서의 탈출 능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상당히 좋아져요. 다시 직진 코스 진입했다가 다시 코너 구간입니다. 이 코너는 가장 크기 때문에 속력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자, 속력을 싹 줄인 다음에 이렇게 핸들링 했을 때 핸들링에서도 이 스플 모드의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 랩을 갔을 때에는 이거 너무 패밀리카 같다, 너무 컴포트하다 라는 말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스플 모드로 바꾸니까 또 너무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마칸 일렉트릭입니다. 근데 뭔가 갑자기 이게 세그먼트 탓인지 몰라도 차가 좀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마칸도 역시나 이게 SUV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제가 파나메라를 탔는데 파나메라를 타다가 다시 마칸을 타니까 시트 포지션이 갑자기 또 높아졌습니다. 되게 높아졌어요. 지금은 완전 순수 일렉트릭 전기차입니다. 현재는 노멀 모드로 진입을 했고요. 요랬을 때 느낌은 제가 제일 처음에 탔었던 카이엔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랄까, 그냥 데일리카에 조금 더 가까워서 이 차량으로 서킷을 간다기보단 그냥 일반적인 일상 주행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칸 일렉트릭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직진 구간이기 때문에 풀가속을 했는데도 뭐라 그럴까, 차가 되게 좀 무거워요. 살짝 무거우면서 노멀한 느낌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마칸을 제가 시승을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칸이 원래 이렇게 승차감이 나긋나긋한가요? 타보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마칸이 이게 일렉트릭으로 오면서 혹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컴포트해진 건지 몰라도 하체 감각이 되게 컴포트합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서킷 주행보다는 그냥 데일리카로 탔을 때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푹신푹신해요, 하체가. 물론 대다수의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들이 승차감이 좋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서킷 주행을 했을 땐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서 풀가속 구간이고요. 풀가속 해왔고 현재 지금 150까지 밟았다가 네, 다시 감속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게 전기차라서 회생제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가속보다는 감속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강하다는 게 느껴져요.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쭉 낮아지면서 다운포스가 살짝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오, 지금 뒤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가변식 스포일러도 딱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쭉 가속하겠습니다. 쭉 가속하니까 가속되는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코너에서 좀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코너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립력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슬라롬 코스가 지나면은 바로 풀가속 구간이죠. 풀가속 구간, 풀가속 했을 때 오, 야, 아 근데 이게 풀가속될 때 느낌이 물론 경쾌하고 너무너무 빠른데 제가 너무 고성능 내연기관으로 처음 요 서킷을 주행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전기차 또 SUV 라인업으로 시승을 해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좀 감명 깊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가주지만 뭔가 컴포트한 그런 매력에 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핸들링도 진짜 포르쉐는 내연기관 전기차 친환경 할 거 없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핸들링 하나는 정말 인상적인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SUV 라인업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다이내믹한 느낌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서 이런 서킷에서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 살짝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SUV로 서킷을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GTS 택시로 지금 인스트럭터 분께서 I'm ready. 와! 오 마이 갓! 와! 야! 야! 오! 안 돼! 와! 야! 이거 제가 탔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와! 와! 지금 이거 야! 야! 이거 왠지가 이제 이거 봐봐.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진짜! 어메이징! 오 마이 갓! 으아!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코너!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Go a bit sideways. 오, 예스. 오, 좀 오메가 드라이브! 와, 드리프트! One more. 원몰! 와, 드리프트를 진짜 엄청 기깔! 와! 야! 차가! 오 마이 갓! Good 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best driver. 좋았어? Thank you. Thank you. 안 괜찮아요. 안 괜찮고요. 방금 이 GTS를
운전해주신 인스트럭터님께서 드리프트를 총 2번 해주셨거든요. 지금 약간 다리가 풀려가지고 저 지금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인사도 없이 이렇게 택시 프로그램을 했지만, 아마추어인 제가 운전하는 것과 이 프로 이렇게 레이싱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인스트럭터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거는 극과 극이다.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서킷 행사를 하면은 엄청난 소리 들리시죠? 아무튼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서킷 행사를 하면은 제가 먼저 먼저 운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스트럭터 분께서 이렇게 택시 프로그램을 해주시는데,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격 모터스포츠와 가장 가까운 이런 차량과 함께하게 돼서 지금 정신이 없는 홍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슈퍼카부터 세단, SUV에 이르기까지 포르쉐의 거의 전 라인업을 탔었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공도보다 서킷에서 이 포르쉐의 성능을 극한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롬 코스에서 무려 3등으로 들어와가지고 선물도 주셨고요. 이렇게 완주했다는 인증서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게 막 촬영을 했는데 서킷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리얼이고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